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전북 지역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지자체는 조기 대선 대응과 추경 국비 확보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순창구는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장례비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전북 지역 기업 상당수가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영 환경 악화 등 피해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출 기업에 부품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4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수진 전북도 의원이 제기한 해외 주재원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북도는 해당 직원과 도정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하자 많은 전북 지역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반겼습니다. 지자체는 조기 대선 대응과 추경 국비 확보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기차역 대기실에 모인 사람들이 TV에서 흘러나오는 헌법재판관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12.3 비상계엄 후 122일 만에 내려진 탄핵 인용 판결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마음을 졸이며 탄핵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통쾌하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 같은 게 좀 풀어지는 것 같고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던 그런 게 사라졌으니까 이제 좀 경제가 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됐으면은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광주 사태 때 엄청 그 사태 나가지고 걱정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계엄령 터지고 되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탄핵 안 돼가지고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오늘 되고 나서 되게 후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북 야당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환영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전북의 모든 광역기초의회들이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며 반겼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해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일들을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지역 현안 해결에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탄핵을 촉구해온 전북 도내시군의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읍시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반영한 결과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의회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다며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용기가 오늘의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내란 세력에 맞서 싸웠던 천막 농성장에 나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시민들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나머지 시군의회도 헌재 판결을 반기는 입장을 밝히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정립하는 계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교육감은 4일 파면 결정 이후 2025년 4월 4일은 민주주의가 바로 선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순간이었고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구는 이달부터 사망자 장례비 일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장례비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구는 지난 1일부터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순창 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며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순창군은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고 관내 장례식장 이용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등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장례 비용 상승 등 부작용 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인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좀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업체에 좀 이익이 가게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분명히 올라간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주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순창구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차등 지원 기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장례비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업체가 임의로 장례 비용을 올려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도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관내 장례식장이 가격 인상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의 상의 없이 가격 인상이 된다고 보면은 협약에서 배제를 하는 것까지 협약서에 포함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시행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장례비 지원 사업. 장례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전북 지역 기업 상당수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영 환경 악화 등 피해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도내 제조업체 121곳을 대상으로 미 관세 정책에 따른 전북 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55%가 관세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세가 정책의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미국 수출 기업의 부품,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4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제기한 해외 주재원 파견 관련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북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정 출산 목적이라는 발언은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주장이라며 비자 거절 사유는 미국 대사관 판단으로 회신된 심사자료 어디에도 출산 목적 여부는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정 출산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공직사회 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과 도정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가 새만금 신학의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요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시민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열린 시민궐기대회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이달 12일까지 시민과 출향인 대상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한 시민은 충남과 전남에도 무역학이 3개씩이나 있고 경상권에 4개가 있는데 왜 전북은 1개만 고집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전북에도 2개의 무역학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학을 놓고 김제시는 신규 무역항 지정을, 군산시는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결정할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순창군의회는 순창군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합니다. 순창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회 신적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성용 위원 등 총 6명의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은 오는 22일까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합니다.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은 결산검사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틀 남겨두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는 탄핵 반대를 외친 보수 진영의 패배와 민심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척도로 인식된 이번 4.2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4개 기초단체장 선거 등 5곳에서 진보 진영이 4곳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만 승리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 바람의 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에 철퇴를 가했다고 평가했다는데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도 솔직히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바람이 민주당 승리를 가져다준 것인데 정작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것은 곱심을 대목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담양군수 선거에서 승리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없이 치러진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 방문, 전북시 도의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과 농촌 분야의 온실가스 12만 톤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농업과 농촌 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40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경종 9만 2천 톤, 축산 2만 5천 톤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농업 확대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탄소 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이들 사업에는 총 3,48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제시 의원 연구단체인 김제시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회가 버스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3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시의원 13명 전원과 김제시 호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 용역 추진 계획과 핵심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의회는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과 운영 모델,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문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제경찰서가 3일 공동치안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순준 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학교폭력 예방단체인 김제 패트롤맘과 여성 청소년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 서장은 청소년 범죄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5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전북 에듀페이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ESG를 융합해 탄소 중립 교육의 윤리 경영 강화와 관련 예산 절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